네, 시장에 대한 이슈와 함께 종목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 유독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급락했었고, 네. 북한 이슈도 있었고, 이번 한 주 또 시장 보면서 어떻게 보냈나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월요일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죠. 월요일 날 무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4.76%나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첫날부터 굉장한 혼란과 공포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다음 날은 시장이 또 급등을 하면서 급반등했었죠. 네, 네. 엄청난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 보여줬었고, 그리고 현재 북한의 또 도발, 여기에 따른 또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도 시장에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선물이 현재 또 잡아주고 있고, 미 현물도 아직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는 뭐가 있을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어제 또 큰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메디톡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또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제 메디톡스 갖고 있던 주주분들은 심장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려 저가가 마이너스 23%나 빠지는 그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반등 시도도 했으나 결국은 마이너스 20%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법원 판단에서는 뭐 보류나 이런 것도 나오면서 약간 이제 다시 허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짝 조금 있었지만은 결국은 시각처에서 허가 취소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여기 이제 메디톡스와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는 관련 주들은 반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제 큰 이슈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여러분들께 이 메디톡신과 관련된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웅입니다. 전일 이제 상대적으로 뭐 대웅제약 그리고 휴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안에서 대웅을 골라주신 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대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디톡스와 균주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11월 달에 이번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그 전에 다음 달 6일이에요. 다음 달 6일 이번에 예비
예비 판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전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여러분들 오늘 그 메디톡스와 관련된 최선호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균주와 제조 공정 기술 문서를 훔쳐갔다고 보고 여기에 관련해서 1월에 미국의 무역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또 대웅이 당연히 이제 막 같이 맞서면서 메디톡스와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식약처의 메디톡스 관련된 이 판정으로 이번에 이제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대응의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대응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 이유가 자 먼저 대응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관련된 또 모멘텀도 함께 붙으면서 최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뭐 거래량만 조금 더 붙어준다면은 전고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제 재료가 터졌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네. 보통은 이런 그 신고가 흐름에서 어제 같은 재료 정도 터져주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기존에 한 눌림목을 2주 정도 줬는데 이 매집이 됐었던 물량이 어제 같은 그런 재료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크게 터지면서 아마 물량을 털어먹었을 거예요. 개인들 물량 바지 시키고 개인들에게 물량 다 넘기고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그 전에 충분히 매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터졌던 거는 물량을 그대로 이 대웅을 관리하는 관리자,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죠. 시총이 크니까 이런 그 관리자가 물량을 안 털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현재 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제 시가가 뜬 다음에 종가가 시가 대비해서 밀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저는 매집 문봉으로 보고 있어요. 매집 문봉. 매집 문봉이 뭐냐면 시가를 갭으로 띄운 다음에 주가를 밀어서 기존에 그 같이 달라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나 아니면은 먼저 들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시가가 뜬 다음에 조금씩 그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팔게 되죠. 그죠? 먼저 들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아침에 시초가가 제일 크게 떴는데 점점 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에 단타를 들어갔던 개인들도 별로 반등을 못 보이니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통은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이 개인들 물량 털어먹을 때 많이 그 쓰는 방법이에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그 매집 문봉, 시가를 갭으로 띄워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먹는 매집 문봉은 사실 그 세력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털어먹는 방법 중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방법은 조금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가를 갭으로 크게 띄워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그만큼 이제 돈이 있는 주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방법으로 만약에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돈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또 주가를 띄울 때도 상당히 또 그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띄울 때도 굉장히 많이 띄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가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레고캠 바이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고캠 바이오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시죠? 4월 21일 날 제가 이거를 이날 매일 장본남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죠? 제가 요렇게 갭을 크게 이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분명히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갭을 띄워서 밀어버리는 음봉은 이거는 그 매집 음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 어떻게 돼요? 레고캠 바이오도 이런 자리에서 샀던 개인들이 원래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갭 띄우고 계속 밀어버리니까 그냥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또 지지부진하니까 더 이상 이거는 가망이 없나 보다라고 하고 팔아버리고 또 이날 갭 띄운 날 어찌됐건 재료가 나왔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단타 붙었던 개인들도 이런 식으로 오후에 다 밀어버리니까 그냥 팔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재료가 있는 이런 음봉은 매집 음봉이라 그래서 나중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지난 그 4월 21일 날 요 매일 장본남녀 종목이었죠. 레고캠 바이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이거 이제 25,000원 구간, 26,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50% 올랐습니다. 매일 장본남녀의 또 하나의 히트 종목이죠. 대웅도 비슷해요. 대웅도 제가 매일 장본남녀에서 이거 레고캠 바이오 얘기하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제 그날 그 오후에 공개 방송에서 레고캠 바이오 봐야 된다. 이거 매집 음봉이다 했는데 별로 사실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차트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차트가 원래 이쁘지 않으면 개인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막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가고 양봉이 쭉쭉쭉 나와줘야 개인들은 잘 들어가요.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죠. 그리고 계좌가 박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가 좀 이쁘지 않고 뭔가 개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자리에서 진짜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나 대웅이나 똑같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은 제가 봤을 때 대웅이 못 털었어요. 여기서 매집했던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은 어제 안 털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많이 털었으면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 모멘텀에 또 다른 모멘텀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요? 뭐 대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향후 코로나 관련 맞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대웅 같은 경우에는 그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지금 동물 실험에서 완전히 그 멸균이 됐습니다. 결과가 우수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재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제 메디톡스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더 좋은 재료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 물량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제 나왔을 때 다 털어버리나요?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안 나온 것도 아마도 더 뒤에 더 큰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가을에 2차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관련주들 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요즘 미국 시장 지지부진하잖아요. 그 중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 최근에 또 흐름이 붙은 종목이 있는데 뭐냐면 아마존, 넷플릭스, 그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나 그다음에 뭐 디아블로 그리고 이제 워크래프트 이런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좀 잠잠했었던 알소프트가 최근에 뭐 거의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그대로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도 장중에 16% 넘게 급등했거든요.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도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엮일로 샜는데 다시 네. 대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 대응. 우선은 그 지금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도 지금 자리보다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7월 6일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제 예비 판결이 있습니다. 본 판결은 11월 달에 나오는데 보통 이제 주가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기대감과. 그럼 오늘 그 6월 19일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주 남은 거예요. 그 2주 안에 또 예비 판결 전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웅과 메디톡스의 대결인데 아무래도 이제 메디톡스가 이번에 또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에 더 유리하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또 대웅과 대웅제약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는 점도 저는 또 새로운 그리고 또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이다가 물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에서 조금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수급들이 낙수 효과로 이런 종목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웅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4시 30분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자, 또 다음 주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시황. 여러분들 뭐 북한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뭐 전쟁 난다, 시장 폭락한다, 이런저런 또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전쟁 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지수는 미 선물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음 주 시장 전망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에서 소개가 된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